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기업 소개 전문 채널 빨강 더블체크맨의 곽 부장입니다. 최근에 현대차 그룹과 특히 현대차와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 관련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배구조 이슈와 연결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전달이 되고 있지만은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연결고리를 찾기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좀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는 현재 현대 모비스, 현대차, 뭐 현대위와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헤버 뭐 이런 종목들 투자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겠지만은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서 주식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다시 한번 더 투자 포인트를 설명을 드리고 해당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는 취지에서 근본 시간을 좀 마련해 보았습니다. 네, 한번 또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와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함께 개발하고 성장하겠다.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부분이 없어요.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종목은 현대모비스, 만도, 현대위아라는 거죠. 이들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업들이 각각 성장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장에 이제 화두로 올라와 있는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정의선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오토에버와 현대글로비스까지 함께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뭐 첫 번째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현대차와 애플의 관계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인포테인먼트입니다. 인포테인먼트. 쉽게 말씀드려서 무슨 얘기냐면은 현대차 그룹의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 기술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 현대차의 플랫폼과 또 이렇게 애플의 또 이렇게 어떤 실용성이라든가 또 이쁜 모양을 만든다든가 애플이 이러한 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 애플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하게 되면은 이 테슬라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입장에서는 현대차의 기술력이 필요한 거고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좀 차가 좀 고급스럽게 이쁘게 보이고 또 이렇게 좀 그 어떤 소비자들의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디자인이 되게 좋아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애플이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포테인먼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인포테인먼트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해당 내용을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포테인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애플, 동맹, 초읽기 아직 결정은 된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초읽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흔들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를 함께 개발하고 생산 과정에서도 협력하는 방안을 현재로서는 논의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대차 플랫폼 플러스 애플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내용이고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생산을 위해서 현대차 그룹의 eGMP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애플이 관련해서 현대차에 협업을 좀 타진 중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내용들을 한번 그 뉴스 플로우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현재 아직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두 회사의 시너지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사가 현대차, 애플 동맹이 이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시장의 주도권을 테슬라로부터 빼앗아 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퀘스천 마크도
조심스럽게 이게 나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또 테슬라는 또 테슬라 나름대로의 엄청난 또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시장에서 나온 뉴스 플로우가 그런 내용이다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현대차 그룹과 애플의 데이터 디바이스 공동 개발 관련 내용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좀 결론적으로 좀 되고 있는데요. 그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전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애플은 차량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기술 진전을 실현해 왔으며 차량과 기존의 디바이스 생태를 묶어서 데이터 비즈니스의 확장을 추구해 왔다라는 부분이고요. 현대차 그룹은 모빌리티 디바이스로서의 차량의 하드웨어 부분, 그러니까 애플은 소프트웨어 부분, 현대차 그룹은 하드웨어 부분에서 기존 OEM 중 가장 높은 경쟁력을 실현 중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회사가 합해지면 협력을 하게 되면은 합해지는 게 아니고요. 협력하게 되면은 시너지가 높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그 뭐 시장에서는 생활의 이제 데이터화를 통해 유례없는 성장을 취한 빅테크 기업들은 마지막 남은 그리고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 데이터 시장인 모빌리티 이 시장이 도전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이들 중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받은 이 구글도 이 디바이스의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학습 차량의 확장에서 한계에 봉착한 것이 지난 2년간 확인된 사실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에게는 동반 생산이든 위탁 생산이든 높은 하드웨어적 기술 실현을 이룬 차량의 대량 생산 역할이 필요한 거죠. 이를 위해서 구글은 실제로 다양한 OEM들과 협상을 진행해 왔고요. 글로벌 OEM 중 높은 상품성을 바탕으로 가장 빠른 BEV 판매 성장을 이루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 유력한 협력 대상이라는 것이 합리적 추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아마 구글이든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데이터 시장으로서의 교두보가 될 빅테크라는 거죠. 이러한 기업들의 이 협력이 결론적으로 협력은 B2C 업체인 현대, 기아,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되는 거고요. B2B 밸류체인은 모비스, 만도, 위아가 되는 거죠. 제가 기존 영상을 통해서 뭐 상당히 반복적으로 현대차, 기아차 주목하셔야 됩니다. 재작년부터 작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은 추가적인 성장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모비스, 만도, 위아 기존 영상을 통해서도 12월 달에 기존 영상과 또 그 전부터 만도, 모비스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후에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또 12월 달에 강조한 이후에도 많이 올랐어요. 그럼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 트렌드 상으로 보았을 때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대차 그룹과 애플의 협업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기업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만도, 위아가 되는 거죠. 이 같은 흐름들의 구체화가 이루어질수록 전반적으로 새로운 레벨의 기업 가치 부과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기 보시면 잠깐 말씀드렸죠. 인포테인먼트입니다. 인포테인먼트. 그래서 인포테인먼트가 상당히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회사가 협업을 해서 상당히 성장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또 내용이 하나 또 나와 있는데요. 현대차가 만든 애플카가 2024년에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본 2021년 1분기 중에 최종 계약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최종 계약이 확정돼서 발표가 되면은 당연히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많이 올랐잖아 이렇게 보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만약에 내일 또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봐야 되겠지만은
주춤주춤할 때 이렇게 몇 번 분할해서 매수해주는 작업을 취해야만이 2021년도에는 따끈따끈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로고와 애플 로고가 합해진다. 참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인데요. 이참 현대차의 하드웨어, 기술 그리고 애플의 이쁘죠, 그죠? 예, 소프트웨어, 이런 어떤 뭐 실용화 이런 부분이 결합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애플이 적극적인 제안을 한 상태고요. 최종 협상 단계라고 뉴스플로우는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걸 한지는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안 나온 거죠. 그래서 1분기 중 협력 사업 킥오프 전망이고 현대차 글로벌 전기차 위상 강화될 것이고 최소 레벨 5까지 있는데요.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차로 지금 나올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2022년 애플카 베타 버전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좀 전해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좀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고 지금 현대차 그룹이 추구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거죠? 당연히 환경차죠. 환경차, 친환경차 부분인데요. 한번 내용을 한번 또 추가로 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관련된 킥오프 행사를 쭉 진행하고 1분기 내에 2022년에 애플카 베타 버전을 내놓는다. 이후에 2024년 전후로 해서 10만 대 양산과 함께 연간 생산량이 40만 대 규모의 라인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죠. 모든 차량이 다 바뀔 수는 없지만 내연기관차는 사라지고 전기차가 시장에서 또 전기차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 최종적인 미래에는 스마트카가 되겠죠. 이런 차량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생산 공장은 미국 조지아주 기아차 생산 라인을 활용하는 방안과 현대차와 애플이 합작 투자를 통해 미국 내 다른 지역의 새로운 전용 라인을 구축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기아차 생산 라인 활용 그리고 새로운 전용 라인 구축 방안 이 두 가지가 협상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지켜봐야 되고요. 시장에 큰 화두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차는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뭐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배터리 양산 관련해서는 뭐 지금 현재 지금 다른 업체와 협력할 가능성도 좀 점쳐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기존 영상에서 제가 또 소개를 또 드린 적 있죠. 배터리 관련해서는 또 추후에 한 번 더 제가 또 영상을 만들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차세대 배터리는 뭐다? 전고체. 전고체, 화재의 위험성에서 벗어나고 성능을 더 업하기 위해서 전고체가 사용돼요. 전고체. 그래서 이 상당히 좀 주목받는 내용이고 최근에 뭐 니켈, 뭐 코발트, 망간 요런 특히 니켈, 리튬 이런 것들의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 BNG 스틸 뭐 이런 종목들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쨌건 뭐 관련해서는 지금 현대차와 애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 또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말씀드렸죠. 라이다. 그러니까 라이드와 레이더의 합성어 라이다 이건데요. 뭐 자율주행차에 라이다가 필요하죠. 거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주목받는 거죠? 당연히 현대모비스와 LG이노텍 이런 종목도 주목받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뭐 그렇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좀 협력이 진행되면은 우리 현대차 그룹의 성장성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횡보를 진행하게 되면은 현대차의 가치가 올라간다. 현대차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거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잘 좀 기억해 주십시오. 현대차의 가치가 올라간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단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서 내용 연결 안 되겠지만은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조사 분석자의 내용을 보면은
추후에 현대모비스가 인적 분할을 해서 지주사가 된 경우에 현대차 주가가 10% 상승할 때마다 최대 주주 일가는 현대모비스 홀딩스 지분 약 2%포인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주주 최대 주주 일가 입장에서는 현대차의 가격이 올라주면 좋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약간 토막 스토리인데요. 이렇게 하나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죠. 중요한 내용은 뭐죠? 예,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이거 다 연결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공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시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난 12월 11일에, 자,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회사를 3개 합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론, 현대 MM소프트가 3개 회사가 합해지는 거죠. 합해져서, 비율은 여기 보시면 현대오토에버가 1이 되겠죠? 1대 0.1177810 대 0.9581894로 바뀌는 거예요. 어쨌건 현대오토에버와 현대오토론과 현대 MN소프트가 이런 비율들은 합병이 된다는 거죠. 합병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현대오토에버 주가 많이 올라 있죠. 그래서 추후에 돌아오는 2월 25일, 2월 26일 이틀간에 걸쳐서 채권자들의 이의 신청 기간을 지내고 난 뒤에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합병에 대한 부분이 무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의 제출 기간이 좀 중요합니다. 이게 잘 진행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현대오토에버가 상장돼 있죠. 그래서 한 회사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월 1일에 합병기일입니다. 자, 여기서 투자 포인트는 현대오토에버의 주가는 지금으로부터 급락은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오토에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회사를 합하는 거거든요. 회사를 합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합한 거에 대한 기업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수급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렇게 간당간당 올라와 있는 거죠.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바로 꺼지진 않는다. 따라서 현대오토에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3사를 합병한다. 이렇게 또 한 꼭지 정리하겠습니다. 한 꼭지.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지배구조 개편의 키는 현대모비스와 현대차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와 기아차의 지분율이 각각 2.6, 1.7 조금밖에 없어요. 예, 그친 것만큼 이 정의선 회장이 갖고 있는 회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오토에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오토에버를 이용을 해서 만약에 현재 예상되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하나 정해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현대모비스를 인적 분할을 해서 회사를 두 개를 나누어서 홀딩스와 사업자회사로 두는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오토에버를 활용해서 확보한 그 현금이 투자금이 있다면 그 투자금을 이용해서 또는 주식을 또 이렇게 이용을 해서 현대모비스 홀딩스를 정의선 회장이 확보하게 되면 지배력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죠?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어쨌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오토에버 지분을 정의선 회장이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확보할 것이다. 현대모비스가 인적 분할이 되면은 현대모비스 홀딩스의 지분을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한 꼭지 좀 기억을 해 놓으시죠. 그래서 지금 예전에 그 합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은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의 반대로 철회가 된 거죠. 그리고 국내 또 자산운용사의 반대가 있었죠. 불리하다라는 거죠. 예, 체제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데 이 투자자 입장에서 불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무산된 바가 있는데 현재 지금 타
삼성이나 SK나 뭐 이런 그룹사에 비해서 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 순환 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법적으로 봤을 때, 법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 순환 출자 구조를 단절을 시키면서 이 최대 주주의 기업에 대한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 모 회사의 조사 분석자 같은 경우에는 현대모비스를 인적 분할해서 지주사와 사업자에서는 나누고 기아차와 현대제철이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주사 지분을 대주주가 인수한 뒤, 이 대주주가 인수한 뒤 요 내용 있잖아요. 그럼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기존에 현대오토웨버가 처음에 상장할 때 주식을 또 판 부분이 있어요. 뭐 940매덕인가 되는데 그 현금과 그리고 또 현대오토웨버가 합병을 해서 지분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또 그거를 또 이렇게 활용을 해서 결론적으로 기아차 현대제철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주사 지분을 인수한다는 거죠. 인수하고 난 뒤에 이 대주주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지주사에 현물 출자해 지주사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지금 얽히고 설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오토 에버와 현대 오토론, 현대 MN 소프트와 합사병이 되면은 여기서 간단하게 합병 후에 주식수가 달라져요. 한번 볼게요. 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598만 주에서 846만 9,055주가 되고요. 기아차는 400만 주에서 440만 8,217주가 되는 거고, 현대모비스는 400만 주에서 542만 7,684주가 돼요. 정의선 회장은 그대로 201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정의선 회장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오토에버를 활용을 해서 이걸 가지고 현대제철 기아차 갖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을 산다는 거죠. 현대모비스 지분을 사고 또 이런 부분을 또 현물 출자해서 나중에 현대모비스가 인적 분할해서 회사로 이렇게 지주사와 사업자에서 나눠졌을 때 홀딩스 지주사의 지분을 현물 출자하고 지분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거죠. 돈 주고 사고 또 현물 출자해서 추가로 더 확보하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자연스럽게 현대모비스 밑에 현대차, 기아차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840만 주, 440만 주 이 부분에 대한 지배력이 확보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내용들을 지금 돈을 도대체 뭐 기존에 얼마나 좀 갖고 있는데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잘 안 나오네요. 그거는 처음에 제가 말씀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 현대오토 에버를 상장을 시키면서 확보한 자금이 있어요. 그게 964억 8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도 초 상장 과정에서 주식 201만 주를 964억 8천만 원에 처분해서 현금화되어 있고요. 현재는 이 정의선 회장이 현대오토에버 지분을 9.57%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사가 현대오토에버나 현대오토론이나 현대 MN소프트가 합병하게 되면은 9.57 지분에서 7.44로 바뀝니다. 어쨌건 이 주식을 매각해서 마련한 현금을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쓰일 실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그죠? 이게 핵심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가봐야 돼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알려진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 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주가 위치를 좀 간단하게 보고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전부 다 기사 플로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기사화되어 있기 때문에 잘 찾아보시면 스토리를 다 연결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보시고요. 자, 결론 지어서 요번에 그 현대차와 애플이 협력하게 되면은 만도, 만도, 그리고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위아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성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도 같은 경우에 과거에 좀 말씀드린 이후에 주가가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많이 올랐잖아.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꾸준히 좀 모아 가신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땐 뭐 지금 만약에 투자를 하셨는데 만약에 밑으로 주가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추가로도 사셔도 될 만한 성장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 많이 올랐잖아. 많이 올랐죠. 하지만 PBR 개념으로 1배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기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려서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주가를 갖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만약에 주가가 빠지는 기회가 있으면 추가로도 사시면 되죠. 그래서 이 현대차와 애플의 협력 관계가 유지가 되는 한 현대위아는 저평가 국면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는 당연히 모아가셔야 되겠죠.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얼마큼 조정을 받고 재차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결론적으로 매수를 하고 빠지면은 추가로 더 사주는 센스를 통해서 충분히 매수를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네, 현대모비스와 그 다음에 현대차에 대해서 관심을 당연히 가지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현대차 가격이 10%가 올라가면은 현대모비스의 주식을 2%포인트 더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조사 분석자의 분석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정의선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현대글로비스 기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때는 뭐 지배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린 바는 없어요. 그래서 지배구조 이슈가 뭐 도움이 되는데 뭐 현재 상황은 뭐 이렇고 재무구조 어떻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현대글로비스를 투자한 포인트는 이 활용도입니다.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 이 활용도가 큰 종목이 주식이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를 활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어쨌건 최근 현대차 그룹의 횡보는 대단히 주목할 만하고 단순하게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간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이슈 복잡하지만은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고 결론적으로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이 현대차 그룹의 즉 현대차와 애플의 협력에 대한 개념인 인포테인먼트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드리겠습니다.